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만청산연구원의 식품보약화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에서의 하나의 건강장수 용어인 식품보약화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식품보약화 연구실은 만청산연구원 식품보약화실 2실의 이름입니다. 식품보약화라는 말은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보약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또 그리고 지금의 김정은의 건강장수를 위한 이 연구소, 만수무강연구소라고 불리는 만청산연구원 2실의 명칭이 식품보약화 연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부자들이 먹는 하루 세 끼의 모든 음식물들을 보약화해서 먹는다는 의미죠. 이 뜻은 뭐냐면요. 먹는 육류라든가 그리고 어물들 그리고 과일류, 야채를 비롯한 모든 식자재들 그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보약화를 첨부돼 가지고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화식품, 또 약선,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것인데, 이 식품보약화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쓰지 않던, 용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김부자의 건강장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며, 또 이것은 과학연구의 한 분과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처음에 저도 북한에서 이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런 기간이 있으면 좀 취직을 해보려고 검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검색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혀 식품보약화라는 그 용어는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 들어가서 식품보약화라는 말을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요. 제가 올린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지만은 당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품보약화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에서 검색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품보약화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례는 후에 말하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식품보약화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기만 좀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보약화라는 말은 만약 우유를 먹는다 할 때 우유를 거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동맥경화가 있다. 또 김정은이가 지금 혈관성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에 좋은 동약제를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젖소한테 먹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를 먹이게 되면 처음에는 우선 젖소가 처음에 먹던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반응이 좀 있죠. 그래서 처음엔 낮은 양으로 먹이면서 점차 양을 높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다 보면 거의 최소한 일주일 전후로 해가지고 우유 속에 그 성분의 일정한 함량들이 함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끼, 매일 건강에 좋다는 약재라고 하는 것은 다 씁니다. 쓴맛이 나야 약이 효과 있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이라는 먹을 때 스트레스가 받기보다는 오히려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다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도 섭취할 겸 영양도 보충할 겸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질병들이 치유가 되고 예방이 되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실례 들어서 당시에 동맥경화가 있던 김정일은 달맞이꽃이라고 하는 야채, 식물이죠. 그것이 건강에 좋다 해서 약재로 먹기는 그러니까 닭이라든가 젖소한테 먹이라고 우리 연구하는 과정에 그래서 먹이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 계란도 이제 노란 자이에 또 우유 속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육류 안에도 그 성분들이 동화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이 어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재료도 수백 가지가 동원되고 또 북한 내 자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자료들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김씨 일가의
김정은을 위한 식품 보약화 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도 이런 연구하면 어떠냐 생각해 봤는데, 저는 결국 북한 전체를 하나의 자기 소유로 만든 김정은한테는 그 어떤 연구나 가능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재벌이라고 해도 그렇게 방대하게 엄청나는 자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때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약재라든가 중국이나 지금 한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이런 것들 중에는 북한 주민보다 김씨 일가, 김정은의 건강과 또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더라도 정말 모니터링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중점을 둔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식품 보약화에 대해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만 언급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진행했던 사례들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를 통해서 자신들도 그게 맞게끔 무엇인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